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저마다 다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할 수 있다라며 정신 승리를 강조하고 있고,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직권 취소하더니 고용노동부는 또 취업 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되고 서울시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오늘은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모시고 청년 수당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무부시장님이 되시고 저는 이게 처음 뵙습니다. 방송에서는. 네, 저번에 장윤선 기자와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네, 좀 할만하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번 2월에 나오셔서 이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다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삿사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왔는데요. 그동안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요즘 폭염으로 날 더우신데 얼마나 다들 참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조만간 가을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좋은 날씨 한번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게요. 네, 부시장님은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긴 여름밤을. 땀 흘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 집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어떻게 좀? 그래서 에어컨을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요. 예. 너무 뒤늦게 또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선풍기 틀어두시고 문 열어두시고. 예,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네. 저도 이게 에어컨은 있었지만 한 번도 안 틀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여름에는 안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방이 좁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러게요. 제 아내와 같이 있으면은 서로 짜증이 나가지고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살 뻔했습니다. 아, 네. 살 뻔하셨군요. 근데 아무래도 매년 더울 것 같아서 네.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에어컨을 살 수 있는 형편이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에어컨조차 살 수 없는 네. 그런 우리 저소득층 분들 그런 힘드신 분들께서는 더 여름 나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전기료 누진세 때문에 네, 전기료 폭탄 염려돼서 또 이번에 지금 전기료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시는 분들은 또 여름 나기가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겨울도 걱정이 되고 겨울에 또 난방도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자, 저희가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전기료 얘기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바로 청년 수당 문제입니다. 네, 청년들의 여름도 다른 국민들 못지않게 힘들겠지만 더 힘들어요. 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헬조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참 이 청년 수당 문제를 놓고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가 갈등 중입니다. 네. 뭐 어떤 언론들에서는 이 갈등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던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법적인 조치 이런 게 좀 들어갔나요? 저희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이번 주가 시한이 있죠.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18일, 19일인데요. 네. 다른 일단 지금 신청하신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라서 그 전에 정부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다른 해법을 찾지 않는 한은 대법원 제소는 저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신청하신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대법원 제소는 저희가 이번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이번 주까지 하여튼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네. 대통령 면담 뭐 요청을 하셨는데 그건 네. 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바로 거절 당했죠. 네. 거절당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에도 시장님이 기다려 보겠노라 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혹시 또 중앙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서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질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 주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제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기다려 보자고.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또 그러니까요. 취업 수당을 준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서로 협의하고 잘 의논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한번 더 예.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네. 아니 그 이번에 총선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민심을 듣겠다. 네. 이번에 여소야대 전국에 대한 민심을 파악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민심은 바로 뭐 어떻게 보면 협치, 네. 함께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뭐 이런 건데 이 지자체와 중앙 정부 자체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 수당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이런 뭐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뉴스를 보내드렸지만 엉뚱하게도 고용노동부는 또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은 서울시 문제도 잘 풀리겠다. 아니 정부도 하는데 서울시는 왜 안 돼? 이런 생각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는 환영한다는 네. 그런 입장을 저희가 냈었는데요. 뭐 사실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고 그러게요. 네, 거의 유사한 거여서 네. 어쨌든 정부는 3개월 월간 최대 20만 원씩 60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거고 네.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서 네. 예, 저희는 저 보건복지부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이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 그러니까 구직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네. 제대로 될 수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걸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가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건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직권 취소를 내린다고 보세요. 주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거는 이야기는 좀 어려운데 물론 처음 이제 저희가 이런 청년 수당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이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을 위한 활동에 재반 활동들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일 거라고 하는 그는 문제를 제기했었고 네. 그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다 줄 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네. 도덕적 구체적으로 예, 고용노동부는 이제 구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네. 그 서울시는 이제 구직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구직을 위한 활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재반 활동들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기 그렇죠. 위한 돈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위한 비용으로 저희들은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넓게 네. 보면 다 취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취지나 성격은 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요. 네. 여하튼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있다고 하니까 참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게 포퓰리즘이다. 네.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다 이런 뭐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님? 대권 행보라고 하면 이제 뭐 이게 그렇게 비판할 때는 뭔가 대권을 위해서 뭔가 기획되고 준비되고 뭐 이런 거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실제로 청년들을 이저 청년 수당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정말로 뭐 지원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 그렇죠. 대권 행보라는 게. 네. 근데 이 청년 수당 문제를 잘 살펴보면요, 그 실제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거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서울시에 네. 청년들과 청년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그룹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 꽤 오랜 시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서울시가 적은 돈이지만 9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네. 청년들이 그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용해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판단으로 한 거였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정말 대권 행보여서 청년들한테 정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표를 얻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왜 네. 90억만 왜 예산을 책정했겠어요. 네, 이왕이면 뭐 900억. 근데 정말 시범 사업으로 한번 청년들이 네. 제안한 거니까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면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확대할 건지 아닐 건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 대권 행보 같은 정치적인 의도나 기획으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오히려
이런 정책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 우리가 돈 줄게. 자 청년들 따라와요. 이게 아니라 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네. 우리가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취업 전에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밑에서부터 네, 해보자. 네.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아이디어 그런 정책이란 셈입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제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청년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선심성 현금 정책이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건 취업을 위한 것이니 다르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다른가요? 저는 다르다고 못 느끼겠는데 네. 뭐가 다른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복지부는 네. 이런 재단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네. 복지부가 볼 때는 네. 복지부에서 뭔가 제한하거나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다. 음. 뭐 어다르고 아다르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이렇게 복지부에서는 서울시 거는 직권 취소하고 협의가 안 됐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그 산하 청년재단에서 하는 거는 재단 예산이니까 복지부에서 터치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어떤 정도의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것이 서울시의 문제도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이나 가정이 만약에 고용노동부가 말한 방식이 더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뭐 그런 것들은 네네. 저희도 협의해서 의논해서 다시 뭐 이렇게 재정립해거나 그럴 의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희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저희들도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예. 있으니까요. 예.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그러니까 중앙정부 뭐 지자체 따로 나눌 게 아니라 네. 같이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토론해 가지고 네.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복지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 최종적으로 문서에 뭐 이렇게 가 오고 갔던 거 최종적으로 네네.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직전까지 이 협의가 다 이루어졌으면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잘 알고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보도도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 내용 중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것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청년들이 그 신청을 할 때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적 처지를 이렇게 맞아요. 자료로 증빙해야 되는 네네.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뭐 보건복지부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수용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네.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수당을 받기 직전까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것에 대한 네. 심사를 적은 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편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거나 협의했던 내용들을 대체로 원만하게 수용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런 과정이 협의를 하지 않고는 그런 변화가 그렇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협의를 한 거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는 복지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지난 과정 대화했던 공무원들 상호 간의 이야기가 없던 것으로 되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문서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원래는 구두로는 다 끝난 것으로 통보가 다 서로 됐었고 네. 다만 이제 저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니까요. 예. 네. 왜 그런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게 믿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문서가 없다고 해서 협의를 안 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리해 보면 그런 셈이 됐는데요.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지금 이번에 그 청년 수당 신청하셔서 죄송합니다. 청년 수당 신청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으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좀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심사하신 분들이 네. 이제 그 신청 사유들을 읽으면서 다들 마음이 안 편했다고 네. 우리 청년들의 처지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주는 그
글들이 이제 끼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다고 마음이 좀 편하지 않죠.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 이런 정도 어렵구나. 근데 네. 기껏 뭐 돈 얼마 주면서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하고 정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네. 다들 참 편하지 않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상태가 통계로 잡히는 어려움 보다 그들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네. 이렇게 공감되는 바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면서 훨씬 더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됐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네. 할 수 있다 이런 정신 승리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대한민국을 비하하거나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그야말로 지금 뭐 청년들이 볼 때 헬조선이라는 네. 참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어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지 마라. 아니 이렇게 자부심 가져야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하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면 되는데 왜 못하냐. 네. 이 경축사 듣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좀 답답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네, 뭐 다들 뭐 비슷한 심정이었을 네.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정말 청년들의 상태나 처지에 대한 공감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뭐 이게 의지를 다지거나 격려의 위치에 있는 말이면 좋은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그렇죠. 자체가 뭐 나쁜 말 아니고 펜싱에서 우리 저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예. 그 스스로 의지를 네. 다지고 예. 이런 말이니까 좋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나 그런 처지나 상태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그런 의지를 북돋고 격려하는 말들도 서로 힘을 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아마 다들 좀 그런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뭐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는 건데 공감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뭐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 듣는 사람이 참 그 웃음이 나오죠.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상황 자체가 헬조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게 된 게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없고 네,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M4 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정신 승리만 강조하면 이게 해결이 될지 비하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지 여기 대해서 대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참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다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 등등에서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가 있어요. 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가시죠, 시장님은? 네, 지금 휴가 중이신데 네. 휴가 중이시지만 거기는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찬 그 시간에 어떤 박 대통령과 뭐 대화나 네. 뭐 공식적인 발언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공식적인 발언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그 시도지사가 모이면은 한 마디씩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없군요. 원래 청와대에서 그런 회의라는 게 일단 발언 순서를 좀 정해놓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일단 뭐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죠. 또 현장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현재 확인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가라 그런 거고요. 뭐 말씀을 나누고 듣고 뭐 하는 게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공식적인 발언은 아직까지는 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현장에서 또 어떨지 모르죠. 네. 오늘 그러면 오찬 메뉴는 뭐 송로버섯 뭐 이런 게 짝스피찜 뭐 이런 거 나오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 게 아니어서. 네. 이 청와대 오찬 메뉴 그러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그 오찬 메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참 글쎄요.
지금 청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서민들이 전기료 때문에 한여름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네. 말 그대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오찬 메뉴가 이슈가 됐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메뉴가 도마에 올랐었는데 네. 혹시 뭐 오해하실까봐 청와대에서는 저희가 발언 신청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해둔 거라서요. 네. 네. 그거를 뭐 지금 뭐 아직 실제 아직 오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좀 그렇죠. 봐야죠. 네, 그거는 또 알겠습니다. 괜히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신청을 해놨는데 현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아직 상황이니까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보도록 하고요. 네. 오찬 메뉴도 먼저 저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 수당 문제 그러면은 뭐 이대로 간다면은 법적인 공방까지 네. 가는 상황이 되겠죠. 네. 서울시는 법적인 공방까지 가면은 끝까지 싸울 그런 생각이십니까? 뭐 그다음에 법적인 판단이니까요. 네. 이제 저희는 또 신청한 청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지금 만드느라고 지금 내부에서 계속 회의 중인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그런 정책을 이 정책에 호응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그냥 뭐 몰라라 할 수는 없고요. 그 청년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니까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애써 볼 생각입니다. 네. 청년 수당 지금 받으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죠? 2,800명 조금 넘습니다. 2,800명 네, 조금 네. 넘고. 그럼 이게 뭐 직권 취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심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직권 취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분들께 계속 저희가 청년수당 지급하는 것은 네. 당연히 되고요. 그런 성과에 기초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거나 좀 더 나은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테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꼭 그가 아니다 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나 뭔가 청년들이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이런 것들은 지금 본격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청년 수당 말고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네. 좀 더 발전시킬 만한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그건 저 뭐 지금 현재 논의 중이니까요. 네.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네, 말씀을 해 저희가 주신다. 뭐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그 기관이나 네. 기구들 통해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 청년들 그동안 뭐 뉴딜 일자리라 그래서 일자리들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만들어 온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청년들을 위해서 확장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수당 문제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작을 펼쳐온 사실이 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었는데 네.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이슈는 아마 그런데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네. 몇몇 언론만 자세하게 다뤄왔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게 문제점으로 떠올랐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전에 그 진선미 의원이 네. 그 문건을 제가 꼭 복사본 네.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진선미 의원이 폭로했던 문건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국정원 관계자가 증언을 해준 거니까 네. 사실은 그 증언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국정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말을 해야 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다시 또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네. 사실 그거는 이번 문건이 확인된 것에 대한 국정원의 태도로서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국정원이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의 추정 문건이지만 추정 문건. 네, 이것이 기존의 국정원에서 일하셨던 관계자들이 이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네. 시사인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이라고 증언을 이제 해준 게 지금 요번 다시 논란이 된 이유이죠. 네. 그런데 그 문건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네. 공작이나 방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저희는 실제로 실현됐다고 보니까 이것이 국정원 진짜 문건이 아닌가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이 문건 제목 자체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참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데,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 뭐 방침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문건이 네. 있었는데 그걸 뭐 국정원에서는 검찰이 이게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확인까지 해주지 않았냐 네. 이러면서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네. 이번에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네. 문건은 사실이 아니야 뭐 이렇게만 계속 네. 앵무새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않습니까? 상황인 거죠. 네. 뭐 답변할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 말문이 막힌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런 보수 단체들의 공격이나 네. 박원순 시장을 향한 꾸준한 공격, 어버이연합이나 뭐 여러 단체에서 공격했던 것들이 네. 이게 국정원의 그런 작품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걸 저희가 추정해보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봐왔는데요. 이게 사실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든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야권의 대선주자를 향해서든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이 되는 네. 이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좀 확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박원순 시장 개인을 향해서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이 물론 서울시정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정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이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이 정치적으로 서울시가 행정을 펼치면서 그 일을 다 해나가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정치권에서 그 문제들이 좀 논의되고 문제를 좀 제기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이 다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네.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진상조사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통해서 좀 더 다가오는 국정감사나 국회 정보위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활동 네, 네.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계신데요. 사실 국정원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제안 문건까지 만들어서 네. 지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체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네. 예전에 진짜 독재 정권에서 있을 법한 네. 그런 일들인데 시민 운동을 계속 하셨던 우리 부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기관이 정보기 네. 이제 그런 정보기관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네. 이 특정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공세를 펼친 게 더구나 다른 이 민간 단체들 동원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좀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고 만약에 네.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들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참 저희가 2016년에 살고 있지만은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저희가 몇 년도에 살고 있나. 사실 저희는 뭐 독재 정권 이런 걸 교과서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었는데 네. 교과서가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자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네. 그런가요? 아무튼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네.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상들을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습니다. 참 이 사실 무근이라 하면 끝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도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어떤 일들이 지난번 대선 때도 댓글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문건이 그 전직 직원의 증언으로 확인된 이상 이 문제를 참 막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치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겠고요. 내년 대선을 제대로 잘 치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정치 공작 같은 걸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거라서 그것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저희가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고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기 되면은 그래서 좀 반드시 바로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지금 격앙됐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놀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사실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여러모로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의 뒤편에 이런 정보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참기 쉽지는 않은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것 자체가 공명정대하지 않은 일들이니까 네, 더더구나 그 화를 내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그거는 어떤 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로 봐도 당연히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고 화를 내야 될 일이라고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향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개인, 뭐 저희 애청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서도 뭐 이거는 더 쉽게 권력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의심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간인 사찰 문제도 지난 정권에서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린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네. 참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거죠. 네. 네. 자, 이 국정원 문제 이걸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최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무부 시장님 저희가 쉽게 모실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양하게 네, 여쭤볼게요. 네. 요즘 근데 정무부 시장 되신 다음에 바쁘시죠?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네, 뭐 아무래도 그게 또 제 주요한 업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 있으실 때보다는 네. 더 바쁘신 그런 네.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뭐 효율 위주 비정규직, 네. 그러니까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절하겠다 이런 네. 게 큰 골격인데요. 네. 이번 발표 정책을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시 산하기관 1,212명에게 네. 생활임금 확대 적용 네. 이런 정책들, 실질적인 정책들이 눈에 들어오고 네. 뭐 비정규직 문제 대책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식 노동 혁신이다 네. 이런 문구까지 이런 수식어까지 언론에서 붙여줬던데요. 네. 이번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제일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은 근절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채용의 원칙으로 하겠다. 네. 이게 포인트고요. 예. 지금 좀 전에 생활임금 확대 적용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 관계된 조직들에서는 그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 큰 원칙이고요. 또 하나 큰 원칙은 설사 비정규직을 예외적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 기간을 단기적으로 하고 또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하고 또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비정규직 채용의 3원칙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이번 노동혁신 대책의 가장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든가 네.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안전 문제를 분명하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조치로 계속 있습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이 없게 하겠다. 네. 어, 지금 목표를 일단 예. 뭐 3% 이하로 줄이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정규직을 써도 그러니까 효율 위주 비정규직은 아니다. 네, 이런 아주 말씀이시죠? 극히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쓰고 단기적으로 기간을 네. 짧게 하고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말 혁신을 보여주네요.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또 네. 생활임금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뭐 포퓰리즘이다. 네. 돈 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생활임금은 이미 예. 부분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음. 이미 하고 있는 일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네. 정부와 충돌할 지점은 없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도 점점 어쨌든 예. 뭐 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음. 정부가 일부러 임금을 낮추는 건 아닌 테니까. 네. 왜냐하면 노동 조건이나 이런 임금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도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예, 다만 서울시가 조금 더 먼저 하거나 네.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하는 일들을 보겠다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여러 중앙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네. 저출산 대책을 뭐 많이 내놓고 네.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청년 수당 문제나 뭐 생활임금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삶의 네. 질을 개선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네. 취직이 돼야 결혼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이런 건데 이 청년 문제조차도 딴지를 거는 이런 정부의 모습에서 저출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임금 얘기 나오니까 아니 이것도 혹시 정부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못하게 하는 예, 거 또 아닌가? 막을까봐. 네. 아, 네. 또 돈 주면 또 안 된다고 할까봐 네.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네. 조짐은 네. 안 보인다. 네. 아, 이렇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여쭤볼 게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은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돈이 있냐? 네. 예산이 있냐? 네.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정책이나 이런 어떤 계획이 다 마련된 다음에 이런 정책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저희가 네.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재정 추계를 해보고 네. 감안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무조건 그냥 언제까지 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선언적인 의미가 안 되기 위해서라도 네. 신중하게 그런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뭐 노조나 네. 그러니까 그 노동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산 문제 그리고 이 계획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잘 네. 실행될지 네.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2018년까지 진행이 되면 네.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계속 계셔야지만 이게 정책이 잘 추진되는 거죠. 계속 네. 계셔야지. 네. 근데 만약에 네. 이런 정책들이 호응을 얻고 또 실현 가능하고 또 그 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하면 네. 뭐 다 따라하지 않을까요? 다들 같이 해도 된다고 하는 게 판단이 된다면 네. 유사하게 그런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나 자치단체나 확산되리라고 보고 그런 것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누가 어떤 분이 시장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감당 가능하고 시민들 생활에 또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뭐 다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 정책처럼 그런 것처럼요. 네. 네. 무상급식은 지금 뭐 새누리당 뭐 정권이 들어서도 없앨 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청년수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경기도는 지금 연정이라고 한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제 정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도 하자라는 제안을 민주당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점을 그 경기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네.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다. 좋은 정책이라면 이 노동혁신 대책도 저희가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나갔을 때 그것이 감당 가능하고 네. 또 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진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됐듯이 네. 청년 수당 문제 그리고 이 노동 혁신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도 확산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걸 기대합니다. 네.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번에 대책 발표하신 걸 보면 사실 저는 이번 구의역 참사가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향을 미쳤죠. 아, 네. 그래요. 네. 이번에 구의역 참사에 대해서 뭐 개선 방향에 대한 결과 네. 발표도 있었고 네.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2의 구의역 참사 더 이상 네.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야 되죠. 네, 네, 네. 그래야 되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변화나 또 특히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썼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게 네.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고 또 돌아봐야 될 지점이 더 많고 또 고쳐야 될 것이 여전히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해줬던 경우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나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다면 먼저 나서서 했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자각이 이런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던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뭐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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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재발 방지 막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비정규직 이 문제 해결 그런 면에서도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걸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까다로운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희망 새물결이란 단체가 네. 탄생을 했습니다. 네. 보면 부시장님과도 함께 활동했던 여러 인사들이 눈에 띄어요. 네. 네. 김민영 전 참여연대 처장도 네. 있고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네. 이사장 등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을 위한 싱크탱크가 아니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뭐 더 나아가서는 대선 캠프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대선 캠프 맞나요? 예, 그럴 리는 없죠. 지금 아닌가요? 네. 근데 뭐- 그건 예. 저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게 대선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뭐 그런 통상적인 그런 거를 의미하는 네. 거죠. 그런 점이라면 뭐 그런 걸 아직 하고 계신 건 아니니까요. 네. 아니면 이 단체가 내년 대선 전국이 되면 대선 캠프로 변화 네. 명찰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글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서울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이 단체가? 관계는 없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이 단체는 전에도 있었던 단체인데 이름을 이제 좀 뭐 새물결 이름을 바꾸고 네네. 뭐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뭐 기존의 시민사회 쪽 그 네네. 멤버들이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거나 또는 지금과는 좀 다른 정치를 생각했던 멤버들이 의견을 네. 나누고 모임을 해왔던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았던 멤버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원래 이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조금 더 네. 자기를 정비하고 확장하고 하는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무엇보다 저한테 이거는 인터뷰를 하시기보다는 네.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 여쭈어야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부시장님이 이제 시민사회에 오래 계셨고 네. 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새물결에 가 계시니까 저도 이제 이분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들은 이야기지 네.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제가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캠프는 아니다. 네. 하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그거는 뭐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서울시가 정무라인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네. 뭐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대권 행보를 위한 초읽기 작업이다 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어떤 목적으로 이런 정무라인 개편이 있었나요? 부시장님이시니까 뭐 네. 관여하셨을 텐데. 네, 네. 대권 행보를 위한 초읽기 작업은 아니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저희한테는 계기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구의역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어쨌든 좀 시장이 흐트러져 있는 지점들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정돈해야 될 필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침 또 올해가 민선 2기 그러니까 시장님 박원순 시장 2기 출범한 지 2년
딱 중간되는 지점이어서 네. 그때쯤 한 번쯤 저희가 좀 정비를 다시 좀 할 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었던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뭐 대권 행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서울시 안에서 대권 행보하는 기획을 하면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정을 하기 위해서 네. 체계를 개편한 거니까요. 네. 그 점을 분명히 해야죠. 네. 사실 그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을 때 서울시로 오셨을 때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 네. 뭐 같이 호흡을 맞춰본 상태 그 상황 그 예전에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잘 소통하고 교감이 있을 거라는 네. 그런 가정하에서 오신 걸로 저희가 뭐 지난번 네. 인터뷰 때도 말씀을 네네. 나눴지만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사실 박원순 시장의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이제 함께 하셨잖아요 캠프에서. 네네네. 그래서 대선 준비, 대권 준비도 염두에 두고 오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습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두 번 선거를 제가 이 선거 책임자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세 번째도 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선거라고 하는 게 이 뭐 제가 만약에 정말 대선을 할 만큼의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네. 꼭 그건 좌우고의 문제 이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서울시 일정을 펼치시는데 시장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협치 뭐 이런 분야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정당 쪽은 아니고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런 강점들을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라고 봐야지 무슨 뭐 대선 대권 행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예, 이번 5월에 광주 방문하셨잖아요. 네, 박원순 네. 시장 네. 방문하시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작됐다. 네. 대권 행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뭐 플랜이 있거나 그런 기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박원순 시장의 그 행보가 계속 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 네네네. 아니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고 네네, 그걸 해석하는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주에서 이 역사의 뒤를 숨지 않겠다고 네. 하셨고 또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짐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갖고 계신 거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뭐 안 하시겠다 이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고 네. 본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란 피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늘 견지하셨던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 중에 왜 자꾸 대권을 끌어들이나 그건 박원순 시장 불러서 질문하시는 게 낫다라는 댓글이 있네요. 네, 뭐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해오셨던 세월이 길기 때문에 네. 좀 여쭤봤습니다. 네. 새물결 그 단체 싱크탱크 문제를 있고 해서 여쭤봤는데요. 아무튼 대권 문제는 박원순 시장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관련 눈에 띄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앞에서 짚어봤던 구의역 참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옥바라지 골목 갈등 문제.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죠. 네. 서울시에 큰 실망을 했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역시 박원순 시장은 다르다. 옥바라지 그 문제 같은 경우 뭐 네.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부시장님 보시기에 이 두 사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둘 모두의 그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가 뭐 달라진 건 사실 없습니다. 뭐 여전히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다만 이제 구의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5년여 동안 시정을 펼쳐오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네.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그것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또 잘 진행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또 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늘 하시던 대로의 약간 간성 같은 것들이 그건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네. 좀 그랬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감수성이 좀 예민하게 작용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구역 사고 이후에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을 해보면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여전히 해야 될 숙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네. 그런 점을 면밀히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 자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점이 이제 서울시정을 펼치시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옥바라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지만 본인이 가졌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뭐 구역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러시긴 하셨으나 어쨌든 그런 감수성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네. 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또 되기도 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서울시 전체도 예.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노동혁신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들고 네. 아마 안전 대책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단순히 구역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 이제 놓치지 않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더 노력하는 그런 계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장와룡님께서 구역 사건은 박원순 시장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착오라고 봅니다. 네. 라고 따끔하게 또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어디서든 뭐 언제든지 그 점은 뭐 변명하지 않고 시장님 스스로도 네. 본인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하고 계시니까요. 네. 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게 뭐 물론 이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여러 가지 구역 사고와 연관된 그리고 옥바라지 골목 갈등 문제 그런 뭐 세입자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네.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거를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2월 2일에 언제 취임하셨죠? 1월에 하셨나요? 네, 1월입니다. 저는. 1월이죠. 네. 1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7개월. 네, 6개월 좀 넘었고 7개월 다 돼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취임 당시 서울시 부시장은 뭐 계속 정치인들이 네. 맡아왔죠. 뭐 임종석 전 부시장이나 네, 네, 네. 뭐 권영진 그리고 정두원 네. 의원 뭐 정치인들이 맡아오다가 시민운동가 출신은 처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기대도 컸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뭐 역시 정치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뭐 아마 저 정당이나 의회나 시의회 같은 데서는 이제 좀 네.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민단체에 계실 때는 그 시민단체 시민분들 많이 만나고 시민단체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여기 오니까 시의회 네, 그리고 국회의원 네, 여러 가지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네, 좀 다르고 적응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텐데 네. 이제 6, 7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더 여기서 어떻게 더 하시느냐 거기에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네. 좀 달라지셨던가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박 시장님이 겁니까? 좀 옛날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네. 거와 좀 달라진 면이 있던가요? 올해 들어서 조금 네. 변화가 좀 있으시긴 한데요.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이제 뭐 변화 없으신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좀 서울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전처럼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챙기시기보다는 좀 굵직한 사업들 중심으로 좀 시장 챙겨나가고 계시고요. 일상적인 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좀 주요한 임원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좀 실제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이렇게 네. 좀 약간씩 변화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이 하승창 부시장의 케미, 호흡 네. 여기에 저희가 주목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더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네. 케미를 보여줄지 이걸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서울시에 출근해서 부시장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면은 하승창 우리 부시장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네. 색다른 경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저로서는 뭐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요. 정치를 행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뿐 잠깐 하다가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뭐 부시장 뭐 직을 지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처음 이제 부시장을 하게 될 때 네.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뭐 정치 쪽으로 활동을 맞아요. 좀 해보겠다 예, 예. 이런 결심들을 막 하고 있을 때여서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뭐 곧 영원히 시민사회로 안 간다 이런 말은 아닐 테고요. 네. 근데 다만 그냥 뭐 이거 한번 잠깐 하고 갈 거예요. 아.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치라는 영역에서 어쨌든 제가 시민사회에서 생각해왔던 가치나 이런 우리 사회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또 네. 생기도록 해본다면 열심히 당분간은 좀 해볼 생각이다 이런 의지였던 거고요. 그 말은 시민운동이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태로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이 다 생겨나고 있고 그건 저보다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훌륭한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뭐 저는 제 몫이 또 어쨌든 혹시 이 영역에 있지 않을까 나머지 제 뭐 다른 이후의 삶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도전을 해보기로 한 거니까요. 뭐 네. 저는 이제 시작이죠. 뭐. 네. 이제 6, 7개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서울시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또 그 안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또 미래가 또 열려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뭐 1시간 가까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